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또 끝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무슨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자막이 나온 뉴스입니다. XX 해가지고 참 국회에서 이 XX들이 네, 이 새끼들이 아니에요. 네, 이게 말을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대화 나눈 게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게 뭐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니 저기 MBC 뉴스데스크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MBC 뉴스 유튜브인데 그렇다면 녹취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겠죠. 영상이니까. 아니, 네. 야 이거 이 뉴스 이제 엄청 퍼지겠는데요. 아니 이것도 이거고. 네네. 제가 어젯밤 페이스북에도 저는 그랬어요. 우리 외교가 얼마나 서투르요.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외교부 장관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 한다. 네. 하니까 일본에서 산케이 신문을 통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도 아니다. 불쾌하게 생각했다.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반대로 간다. 만나든 안 만나든 좋다. 근데 여기서는 김태호 안보 제1실장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흔쾌하게 김태호 합의했다. 차장이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MB 때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실상 망치고 그분 물러간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한 사람을 또 뭐 같은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같이 삽니까? 같이 산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무튼 예. 살든 안 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들었던 사람을 책임졌던 사람들을 다시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일본에서 그렇게 퉁 쳐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욕에서도 저는 그랬어요. 이 한일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저도 국정원장으로서 사실상 특사처럼 스가 총리를 가서 2번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득을 했는데 상당히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뭐 한일 문제는 빅 바게인을 통해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소위 대의 변제. 네네. 한국,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걸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한다. 피해자들의 의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 네네. 그리고 피해자들을 먼저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먼저 딱 얘기를 해놓으니까 카드를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더 해마. 우린 급한 거 없어. 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30분 가서 환담. 아니 그것도 기시다 약식회담. 수상의 행사장으로 쫓아가서 찾아가서 30분간 얘기를 했는데 테이블도 우리는 없고 국기도 없고. 약식 회담을 했다라고 하고 일본은 간담회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자존심이에요.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네. 의전입니다. 의전. 네네. 영국 가서도 조문 못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더니 미국 가서도 바이든하고도 기시다하고도 이런 일을 하고 연설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가장 핵심인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어제 페이스북에다도 썼지만은 약식 회담이건 무슨 조우를 하건 그래도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라. 이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전에 다 카드를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 계속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끌려가죠. 그러면 외교라는 게 말이죠.
뭔가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외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문을 발표할 때, 자,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했다, 합의했다 하면은 양쪽에서 공동으로 동시에 발표하든가 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흔쾌하게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런 적이 없다. 저는 이번에 영국 가서 이 조문이나 네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뭐 약식 회담이건 네네. 간담회건 회의장을 찾아갔건 이게 대통령이 했겠어요? 외교 실무자들, 장관, 청와대 대통령실, 네. 의전 비서관들이 계속 똥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강을 세워야 돼요.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권 120일 만에 비서관 행정관들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져서 면직을 시켰으면은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업무 태도가 네.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참모들이 없이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말씀을 진언할 그런 참모가 없이 그냥 자기들 눈치껏 하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고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 상하고 경제적으로는 손해만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은요 술 한잔 먹고 허허가 아닙니다. 잔인한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번에도 물론 캐나다에 가서는 상당히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광물질을 사와야 되니까. 네네. 아, 그쪽에서 파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뭐, 좋죠. 협조를 해주겠죠. 그리고 많이. 이제 캐나다 원전이나 우리 한국 원전이 처음에 우리가 캐나다에서 가져왔지만 우리 원전이 참 좋으니까 네. 그런 협력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영국 가서 조문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30분 약식회담. 30분 간담회인지 약식회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그래서 나는 네. 대통령께서 와서 과감하게 인적 개편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다고 참모들이. 대통령 중심제인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가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역시 인사 문제군요.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제가요 네. 어제 저녁에 네. 어떤 댓글을 하나 보니까 아주 이야 이렇게 훌륭한 머리 있어요. 자, 이 국민의힘에서 판사요. 네. 판사 그 뭐 교체해 달라 같은가? 네. 네, 판사 동기동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이라고. 네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 교체해 달라고 할 수는 있는가? 이걸 저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동기동창들이. 아니 참 우리가 흔히 내 법적 용어를 잊어먹었는데 판사 기피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재척사유. 예,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판사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인가 봐요. 근데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인 전주의 의원이 예.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그 판사하고 동기동창이랍니다. 그래서 그 판사를 바꿔달라 이런 신청을 하는데 도대체가 우리나라 판사 중에 서울대학교 법과 출신이 한두 명입니까? 그게 다 국회의원들이 또 서울대 법대 출신이 한두 명입니까? 다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니까 대통령을 교체할 수 있는 그게 있는가 이런 걸 물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김재동 네, 개그맨이 자꾸 제가 인용을 합니다마는 연설을 하면서 네,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네, 네.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다 했더라고요. 나 아주 감동받았어요.
김재동 씨한테 감동받았어요. 네. 그게 우리 국민의 정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을 책임지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120일간 똥볼을 차는 이 참모들 이러한 인적 개편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재호 상임고문이 장관도 없고 교육부 장관도 없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영빈관 예산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 했더니 그것도 몰랐으면은 당신이 책임 총리냐? 총리 간둬라. 또 몰랐다 하더라도 총리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냐? 그런 답변을 하면은 그건 대통령 책임으로 가지 않냐?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한덕수 별명? 총리, 책임 총리가 아니라 신문 총리. 네, 신문 총리. 네. 아 그러네. 저는 한덕수 총리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있어놔서 좀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추경호 네네. 경제부총리도 그랬잖아요. 8월달에 네. 영빈관 예산 신청이 왔었다. 이게 대통령. 9월 한 달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몰랐다? 5월 말까지 각 부에서 그렇죠. 예산을 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정 기간이 있거든요. 이른바 실링이라는 걸 조정하거든요. 아니 국회의원 안 해본 우리 성경환 씨가 나보다 더 잘하네. 아무튼 그래도 그때도 들어가요. 네네. 들어가는데 네. 아니 그러면 8월달에 예산 신청한 것을 네. 대통령한테도 보고 안 됐다. 총리도 몰랐다. 청와대 수석도 몰랐다. 누가 알아요? 천공 스승만 알았나? 그게 수요처가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실에서 누가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석도 몰랐다. 그 누가 했을까요? 글쎄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래요. 그것도 그냥 대통령이 뭐 국민 여론 봐서 안 된다 네네. 하고 한 것은 잘하셨어요. 네네. 그렇지만 정부가 소신이 있어야 돼. 기왕 네. 용산으로 옮겼으면은 관저도 네네. 용산 거기에 세워야 되고 네. 영빈관도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한 소신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통을 해서 설득을 했으면 될 건데 그냥 나오니까 또 없어져 버리고. 근데 어제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회 칼럼 읽으셨습니까? 저 봤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음. 이거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실 때 예산이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인가 그렇죠. 된다고 그랬잖아요. 500억 그런데- 안 됐죠. 예. 그런데 자 국방부 청사로 옮겼으니까 국방부는 어디로 갑니까? 그 이전 비용은 이전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합참 국방부 옮겼습니다. 합참. 그 근처에 있는 군대 시설들, 네, 보안 시설들 이거 하면은 다 신축하거나 다른 저 건물로 가야 되니까 거기선 또 연쇄적으로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전 비용이죠. 일부 그 국방부 네. 근처에 있는 BK 아니 그 군 사용한 네네.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다 비니까 군 경호- 장교들이 또 이제 난리가 네. 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1조가 넘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국민 민주당 김병주 의원 네네. 그분이 사성 장군 출신 아니에요. 헬리콥터 네네네. 한남도 공관에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네네. 그리고 또 거기 내리다가 사고가 났대요.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예. 꼬리 부분이. 그런데 그게 총리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신문 보고 알았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보안 사항이라 신문에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문 총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네.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네네. 어떠한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은 대통령 교체하자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아니죠. 나오도록 해야죠. 안 나오도록. 아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